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소금을 먹기는 먹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왜 먹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보통 짠맛 때문에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짠맛 때문에 먹는다. 사실 짠맛 때문에 먹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리고 감칠맛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짠맛 때문에 뭘까요? 그러면 단맛 때문에 먹는다? 쓴맛 때문에 먹는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쓴 나물 같은 거 먹잖아요. 쓴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쓴맛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걸 쓴맛이 나지만 먹죠. 신맛은 그렇지만 식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신맛이 나는 것도 또 먹죠. 근데 신맛 때문에 식초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칠맛 때문에 그걸 먹는 게 아니죠. 감칠맛을 찾아 먹으려고 그러면 조미료를 먹으면 아주 감칠맛이 풍부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건 감칠맛 때문에 먹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짠맛 때문에 우리가 속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소금이 짤 뿐이죠. 그죠? 우리가 속을 먹는 이유가 짠맛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소금이 이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짠맛 때문에 소금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소금이 짠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면 소금을 먹은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금은 짠맛 때문에 먹는 거 진짜 이유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 미네랄이라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 미네랄이라는 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짠맛이 나는 소금을 먹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의 주성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aCl로 표현되는 염화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트륨이라고 많이 하는 염화 나트륨이 바로 소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미네랄과 염소라는 미네랄을 우리가 필요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찾아서 먹어야 될까요? 맛이 없으면 안 먹으니까 이 짠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바로 길들여져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NaCl로 되어 있는 소금을 먹어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차이가 있죠. 물론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게 먹겠지만 누구나 다 소금을 먹어요. 그런데 별로 건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소금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은 소금을 안 챙겨 먹는 사람에 비해서는 건강하겠지만 진짜 우리 몸의 아픈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기적들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아주 나트륨이 부족하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까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네랄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의 진짜 원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병들하고 미네랄 관계성은 아주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금을 먹는 이유는 미네랄 때문에 먹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네랄 가지수는 한 90가지 정도 돼요. 그렇죠? 이 지구상의 모든 원소가 미네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이 한 9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NaCl이라는 이 나트륨과 염소라는 이 두 가지 미네랄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겠지만은 나머지 88가지 미네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챙겨 먹어야 될 미네랄은 이 90가지 미네랄을 챙겨 먹는 일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90가지 미네랄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죠? 멸치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는 칼슘이라는 쪽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9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90가지 미네랄이 어디 있나 그러면은 바로 이 바닷물 속에 이 90가지 미네랄이 잘 녹아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이 바닷물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먹는 미역도 자라고 다시마도 자라고 해초도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다 이 바닷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풍부한 미네랄 90가지가 바닷물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90가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NaCl이라는 여기는 이 단 두 가지 미네랄만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자, 그럼 90가지 미네랄을 다 가지고 와서 먹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금이라는 걸 만드는 방식은 이걸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바닷물 속에 90가지는 다 갖다 버리고 단지 NaCl만 갖다가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성분표를 보면은 염화나트륨이 뭐 99%니 95%니 뭐 88%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88%, 85% 되는 뭐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85%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15%가 다 다른 염화나트륨 말고 다른 미네랄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수분도 있고 있다 보니까 실제 미네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기존의 소금의 제조 방법이 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버렸을까요? 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비용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염화나트륨 말고 나머지 것은 잘 결정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결정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비용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 쓴맛이 나요. 우리가 간수 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수가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여러 가지 미네랄 액체가 바로 간수예요. 이 간수 중에 대표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 안 하면 쓴맛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갖다가 1년 묵혔니 3년 묵혔니 하면 이 간수 쓴맛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쓴맛을 제거하면 짠맛만 남으니까 뭐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쓴맛이 나는 다른 미네랄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 장치에 들어가면 기계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는 NaCl만 가지고 소금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택해왔던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게 천일염이 됐든 정제염이 됐든 뭔 염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암염도 똑같아요. 암염이라는 건 이 바닷물이 이 바닷물이 땅속에 묻히는 과정하고 상관을 해보면 돼요. 땅속에 묻혔을 때 NaCl이나 내가 먼저 가라앉아서 결정화 됐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간수라는 물은 그대로 있었겠죠. 그때 홍수가 나거나 뭔가 이유가 되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NaCl가 남은 것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 광산을 가보면은 이 NaCl 덩어리인 광산도 있고 아까 간수 성분인 이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광산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 지각각이라는 거예요. 이 암염의 색깔은 그 지역의 토양에 무슨 광물이 많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데는 철분이 많은 데는 핑크빛이나 붉은빛이 나죠. 다른 성분이 있으면 회색빛이 나고 잿빛이 나기도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암염은 지역에 따라서 다 모양이나 색깔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90가지 미네랄을 다 90가지 미네랄을 다 소금에 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순간 공유
결정 재현 방식이라는 새로운 소금 제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뭐냐? 근데 바닷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일반 바닷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양 심층수라는 아주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다시 또 필터링해서 이 깨끗한 이 방 안에다가 이렇게 뿜어줘요. 미세한 안개 상태로 뿜어요. 그럼 이게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세한 물방울들이 수증기 같은 게 날리면 여기에 동시에 이 열풍을 불어넣어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럼 이 열풍을 물방울이 만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바로 증발합니다. 그래서 수분은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 90가지 미네랄이 바닥에 다 눈처럼 내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90가지 미네랄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소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이 90가지가 다 충족이 돼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90가지가 충족돼서 어떤 특정 미네랄 때문에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분을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아까 했지만은 이 마그네슘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쓴맛이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간수 뺀 소금도 이게 조금만 들어있어도 쓴맛이 나는데 이게 다 들어있으면 얼마나 쓴맛이 나겠어요. 하지만 이 또 쓴맛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가공을 해서 쓴맛이 없는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미네랄은 다 들어있는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금이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 90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만약 바닷물 속에 얼마나 들어있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있어요. 그죠? 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질소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무려 78%를 차지해요. 우리가 숨 쉬는 산소는 21%. 우리가 맨날 증거에서 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이산화탄소 CO2 이건 얼마 있느냐? 0.03%가 공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0.03%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류가 멸망을 해요. 왜? 이게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영양분을 만드는 일을 못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0.03%가 없으면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의 전 생명체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닷물은 어떻게 돼 있을까? 바닷물에는 제일 많은 게 이게 공기는 질소라 그랬죠. 제일 많은 게 바로 얘기했던 NaCl 이게 78%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22%가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머지 22%를 구성해요. 21%지만 어떤 건 0. 몇 프로 돼 있는 것도 있겠죠. 0.03%가 없으면 지구 인류가 멸망한다니까요. 이산화탄소 CO2 없으면 광합성부터 식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다 생명체가 다 죽겠죠. 0. 몇 프로 없어도 우리 인류가 똑같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소미란 면에서 들어있는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극밀하게 미네랄들이 우리 인체에서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게는 뭡니까? 칼슘 정도 알고, 요즘 와서 마그네슘 정도 알고, 남자들은 정경은 아연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이 오드라든가 망간이라든가 몰리브덴이라든가 뭐 가드뮴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미네랄들, 80가지 미네랄들이 다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처럼 이 미네랄 전부 다 바닷물 속에 있고 그걸 소금으로 통째로 만들면 이걸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금을 만들어 먹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져요.
좋은 소금의 기준은 뭐죠? 깨끗해야 되고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맛이 좋은 소금 이러면 돼요. 그런 소금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서 먹어야 될 최고의 소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의 선택 기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려면 만드는 방식에서는 어떤 소금을 갖다가 열을 가한다 뭘 한다 해서 미네랄은 생기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